원장님 가슴은 볼록해야 예쁜 거죠? 대부분은 볼록하고 볼륨감 있는 가슴을 많이 원하세요. 윗볼록인데도요. 아, 그건 아니죠. 먼저 윗볼록이 뭔지 우리 확인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성형 더보기. 수술하면 부종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부종은 압력이 덜한 위쪽에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이 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형물이 너무 돌출된 걸 사용했을 때 피부가 보형물을 누르면 위에도 튀어나오고 아래도 튀어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일시적인 윗볼록이 생깁니다. 그런 건 이제 피부가 늘어나면 좋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일시적인 윗볼록과 아니 정말 윗볼록,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첫 번째는요, 가슴의 시작점이 너무 높다. 그러면 보형물의 위치가 위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윗볼록이 생기긴 했는데 그 경계가 너무 뚜렷하다. 그러면 보형물 공간이 굉장히 좁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일시적인 윗볼록이라면 점점 개선되게 되어 있어요. 보통 6개월 안에 다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첫 달, 둘째 달 모양을 비교해 보시고 그 모양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일단 보형물의 선택이 중요한데요. 위쪽 가슴 경계가 너무 높게 있다. 보형물 지름이 큰 걸 선택한 윗볼록이죠. 두 번째로요, 품각은 좁은데 가슴이 크고 싶으니까 앞으로 나오는 걸 선택을 하죠. 피부 같은 연부 조직이 앞으로 늘어나야지 그 보형물을 품을 수 있는데 처음에 늘어나기 전에는 피부 자체가 보형물을 꽉 앞에서 안쪽으로 누르는 효과를 주고 그러면 위하고 아래가 볼록해져요. 그렇게 생기는 윗볼록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술 방법입니다. 사실은 보형물이 있으면 근육이 보형물의 윗부분을 이렇게 딱 누르게 만들어요. 윗부분은 볼륨이 좀 죽고 아래쪽이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근육이 보형물을 어느 지점에서 누르게 할지를 결정하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디자인을 잘 한다면 윗볼록을 좀 예방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술받는 사람의 키, 흉곽 길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보형물을 결정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보형물을 조금 아래로 넣을 수도 있고 조금 위에 위치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세 가지인데요. 적절한 보형물의 지름과 돌출 정도를 결정해야 된다. 수술 시에 근육이 보형물을 누르는 위치를 잘 정해야 된다. 흉곽에 어떤 특징이 있을 때, 특히 흉곽의 상부가 튀어나와 있다면 그걸 감안해서 보형물의 위치를 조금 아래쪽으로 조절해야 된다, 이겁니다. 보형물 공간은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너무 넓어도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좁았다. 그래서 보형물이 옴싹달싹 못하고 그 안에 꽉 찡겨 들어간 상태인데 조직이 위에서 밑으로 보형물을 강하게 누르면 윗볼록이 더 잘 나타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형물을 조금 더 넓게 한다든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보형물을 누르는 힘이 좀 덜 하도록 근육이 좀 더 위쪽으로 옮겨가도록 만들어야 될 거고요. 보형물의 위치 자체가 너무 위에 있다면 보형물을 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형물 아래에 장리를 더해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구형 구축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구축이라는 거는 피막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납작한 형태의 보형물이 점점 공처럼 동그랗게 되니까 윗볼록이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구형 구축의 재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상황에 맞추어서 선택해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윗볼록은 사실 육안으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왜 그랬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음파는 도움이 됩니다. 저희 같으면 수술 후에 열흘 이내에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그걸 바로바로 받으시는 것이 나중에 안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형 더보기. 가장 중요한 건 윗볼록을 만들지 않는 거죠. 이건 사실 수술 전에 결정이 돼야 되는 건데요. 좋은 선생님 만나셔서 좋은 계획을 짜시고 안정적인 수술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